안녕하세요. 먼저 데이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생존 곡선인데요. 퍼센트 서바이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게 1세대, 2세대, 3세대의 생존율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가만히 봤을 때 가장 낮은 게 1세대죠. 그 다음에 좀 높아졌다가 싶은 게 이제 표적 2세대고, 그 다음에 3세대가 면역인데, 사실 생존율을 보면은 표적이랑 면역이랑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속적인 게 이쪽 시간이 갈수록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좀 나긴 하죠. 그래서 3세대가 2세대보다는 조금 더 개발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요거 3개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빨간 줄이 있죠. 요게 바로 이제 병용으로 했던 건데 2세대랑 3세대를 합친 겁니다. 이거는 훅 올라가서 지금 생존율이 그 3세대 같은 경우 요 정도인데, 병용으로 하니까 지금 대략 계산으로 해도 이제 2배 이상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3세대는 2세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왜냐면 3세대가 혼자 하는 것보다 2세대랑 같이 병용요법을 했을 경우에 생존율이 월등하게 향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왜 혼자 못 쓰냐,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라고 보면요, 이 위에 특정 바이오마커 발현율에 따라 치료의 반응률이 차이가 나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바이오마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단백질이나 DNA, RNA, 대사물질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것들을 알아내기 위한 지표가 바로 바이오마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단백질이나 뭐가 수용체가 있다, 그런 변이가 있다, DNA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치료 반응이 있다 없다를 예측할 수 있는 게 바이오마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 타겟의 존재를 확인하는 타겟 마커, 그리고 뭐 병의 유무도 진단할 수 있고, 이후에 뭐 질병의 예후를 알려주는 바이오마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3세대 면역의 바이오마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한계점. 그래서 이제 키투르다랑 옵디보가 유명한 이제 PD-1 계열이잖아요.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SD의 키투르다는 PD-1 리간드, 요 PD-L1의 발현 양상인 환자에게만 사용하도록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PD-L1 양성이라는 게 요게 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요게 바로 바이오마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디보는 이제 이거랑은 이제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키투르다 같은 경우에는 PD-L1이 양성인 환자에게만 사용하도록 허가된 거고, BMS 옵디보 같은 경우에는 PD-L1 발현이랑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임상을 해서 증명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된 거고, 그래서 바이오마커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크게 갈리게 되는데, 키투르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PD-L1 발현과 상관없이 했을 때는 반응률이 19.4%입니다. 그러니까 그 PD-L1 발현율이 양성일 경우에는 50% 이상의 환자에서는 45.4%. 그러니까 이제 키투르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PD-L1은 이제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면역 관문 조절. 그래서 이제 바이오마커가 PD-L1이죠. 그게 있는 사람들, 50%가 이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45%의 ORR이었는데, 이 발현율이 상관없이 한다면 19.4%. 그러니까 이 바이오마커 발현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좋고, 발현율이 이제 상관없이, 그러니까 발현율이 없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ORR이 19.4%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이 있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표적 2세대랑 같이 쓰면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옵디보 같은 경우에는 PD-L1 발현과 상관없이 이제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쓸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키투르다는 상관이 있는데 옵디보는 상관이 없으니까 요거 PD-L1이 바이오마커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다고 있다. 왜냐하면 옵디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상관없이 되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한계점이 이제 3세대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 하나를 이제 보는데, 콜레스테롤이랑 세로토닌 그리고 정신의학이랑 관련된 것입니다. Dysfunctions in the serotonin system. Dysfunction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능장애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블럼,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뭐 결함 같은 거, 펄이 생겼다는 건데, 어디에서 생겼냐? 우리 바디랑 머신 이런 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게 디스펑션인데,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제 세로토닌 시스템에 디스펑션이 발생했다는 거죠. 기능장애. 세로토닌 시스템의 기능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바로 이제 수어사이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살이죠. 하이스트, 그리고 로우, 그리고 컴플릿. 그러니까 다 이제 수어사이드가 이제 컴플릿 됐다는 것은 요거는 이제 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이런 시도들 했다. 요게 보면은 하일레 썰러리라고 적혀 있거든요. 리썰러리라는 말은 치사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이냐? How capable something is of causing death. 그러니까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사시도가 이제 요거는 치사율이 높은 시도, 그 다음에 이거는 치사율이 낮은 시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뇌에 대한 이제 포스트모던 스터디스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The medical examination of that person's body라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그 죽은 사람을 이제 사후 분석을 하는 게 바로 요런 이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피해자죠. 이 사람이 이제 뇌를 한번 뭐 분석을 한 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 관련해서 이제 psychiatric subject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됐는데 요 뜻도 봐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mental illness랑 이제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정신과, 정신의학적. 한국말로는 이제 정신의학, 정신질환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죠.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해서 보면요. Suicide attempters tend to have significantly lower cholesterol levels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았다는 겁니다. 요 이제 자살 시도자들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콜레스테롤 레벨이 낮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이제 자살 시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낮은 게 좀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보면요. 보니까 일단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2% 시작하는데 요 이제 자살 시도자들이 요 세럼이랑 플라스마에 있는 콜레스테롤 레벨이랑 요거랑 이제 행동이랑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낮은 콜레스테롤 레벨이 그 세로토닌 활동성이랑 그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세로토닌을 줄이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전에 알려져 있었던 것은 이제 세로토닌 시스템이 조금 디스펑션, 그러니까 망가진 사람들은 이제 자살 시도랑 그런 게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콜레스테롤 수준도 낮았다는 거예요. 이 자살 시도자들이랑 뭐 했던 사람들 보니까 이 세로토닌 수치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토닌 액티비티가 이제 디크리스 하는 거랑 이 콜레스테롤 레벨이랑 이게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이유들을 좀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 비스커시리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점성이라는 뜻입니다. 리피드가 이제 뭐 지질 이런 거니까 이 점성을 말하는 건데, 형태가 변할 때 뭐 유체성,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 이런 게 점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낮으면은 요 지질 점성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신경세포의 막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세포막들은 다 인지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도를 낮춘다. 이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면은. 그리고 요게 이제 아마도 요런 그 세로토닌 트랜스포터 이런 것들의 노출을 좀 줄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랩업을 해보면은 요게 이제 세로토닌 시스템이 망가진 사람들은 이제 자살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심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분석을 해보니까 코르티졸 아니죠? 그 콜레스테롤 수준도 좀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그 HLB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세대 표적 항암제잖아요. 근데 이제 3세대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트렌드 자체가. 그런데 이 3세대라 하더라도 바이오마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생존율을 확인했을 때 그 2세대랑 같이 병역요법을 했을 때 그 생존율이 확 올라간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세대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2세대가 이제 꼭 필요하다. 같이 써야지 효과가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같이 써야 된다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